제가 제주도 촌놈인데 촌놈인 거를 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애터미를 만나서. 오늘도 제가 멀리서 왔습니다. 저는 직접 운전을 하고 많이 다니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사장님들 만나러 왔는데, 올 때 좀 힘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요즘 제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어요. 병인데 좀 특별한 병이에요.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예인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아니, 이 제주도 촌놈이요, 애터미를 만나서 요즘 뭐 여기저기 안 가보는 데 없고요. 아까도 지금 밑에 이 컨벤션도 처음 왔어요.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 아마도 여기 와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항상 지금 애터미를 만나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좀 로얄들 중에선 젊은 축에 속해가지고요, 여기저기 많이 보내요. 많이 보내서 강의를 저번에 대명 콘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을 싹 누볐더니 사람들이 그쪽에 좀 보고 나서는요, 행사장에 가면 자꾸 저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쑥스럽잖아요. 막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관심을 받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나 자신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가끔은 어떤 일도 있냐면 마트 가가지고요, 주위를 두리번거려요. 이렇게 혹시 아는 사람 없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행복하지만 이런 병, 좀 웃긴 병 왜 걸렸을까요? 를 생각해봤더니 내가 원래부터 좀 잘나가지고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이 애텀이라는 시스템을 만나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예, 애텀이라는 시스템을 만났기 때문에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제주도 촌놈도 이렇게 행복한 중병을 앓으면서 성공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특별하지 않은 촌놈도 성공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요, 진짜 멋지시고 진짜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촌놈보다는 훨씬. 그러면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 분들,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또 요즘은 성공학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본인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분은요, 죽었다 깨나도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 자신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굳게 믿으시는 분들만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자기 자신의 성공의 크기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진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주도에서 진짜 어렸을 적부터 태어난 게 이제 어촌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촌 중에 다시 어촌 태어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철이 들면서부터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의 이중 생활을 목격했습니다. 이중 생활. 상상하지 마십시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땐 보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요, 굉장히 인꼬 부부처럼 친하세요. 너무 사이도 좋으시고. 근데 어떨 땐 보면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날린 거 있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꼬로 부부로 있을 때보다 점점점 못 잡아먹어서 날린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고, 제 눈에는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 얼마 안 되는 땅들을 다 팔아가지고요, 뭐 했을까요? 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쫄딱 털어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 쌓였던 울분들이 술만 드시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아버님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고 진짜 부자로 살면서 재미있게 살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시간이 쭉 흘렀어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앞에 엄청난 일이 닥쳤어요. 하루는 저도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와이프랑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싸웠는데 술을 먹었으니까 싸우고 나도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렴풋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눈을 딱 떴더니 와이프가 울고 있으면서 와이프 옆에서 저희 큰딸이요, 와이프 손을 꼭 잡고는 같이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우니까.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바로 제가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 억울하게 쳐다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섬찟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섬찟하면서 내 자신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들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나도 저희 아버님의 그 가난, 아버님이 만들어낸 가난을 대물림해서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요, 저 자신도 나도 모르게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요, 와이프 손을 잡으면서 진짜 죽을 죄를 졌다고, 나는 분명히 마음속에 내가 부자로 살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진짜로 부자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다짐을 해가지고는요, 그 다음부터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왜?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찾고 있었는데 저처럼 자본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게 없었어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오직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부자가 될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친구예요. 영어도 잘하고 그 친구가 유학 갔다는 소문을 들었던 친구인데 만나자마자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다른 말 안 하고요, 잘 사냐고 묻더니 나보고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뭐 근황을 물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나와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한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호주를 유학을 갔다 오면서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 너 한번 이거 들어보지 않을래 하는 겁니다. 귀가 번쩍 트였어요. 왜? 나는 지금 부자가 될 만한 일을 찾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그게 꼭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찾아갔습니다. 얘기를 들었더니 내용상으로는요, 심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돈 없어도 너가 열심히만 하면 벌 수가 있대.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주면서 그냥 벌 수 있대. 근데 그게 어떤 일일 것 같아요? 다단계였습니다. 다단계였어요. 근데 제가 언론상에도 그때 당시도 한 10년이 넘은 때였지만 다단계는 안 좋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내가 찾던 거를 내가 직접 듣다 보니까요, 다단계든 10단계든 개념이 없고 내가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찾던 거였기 때문에 그게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제대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더니 다음날 사업 설명이 있으니까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직장에는 뻥을 쳐놓고요,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진짜 내가 찾다 나한테 딱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으로 가자마자 바로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직장으로 가서는 사표를 쓰고 저는 바로 전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 제가 전업으로 시작할 수 있었냐면요, 내가 하고 있던 일 자체가 희망이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왜? 그냥 시간만 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보시면 희망은 없지만 어찌어찌 하루에 연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아지지 않지만 어찌어찌 되겠지. 근데 저는 그때 당시부터 그 아이의 눈빛이 계속 되살아났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냥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바로 그만둬서 전업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제가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여자 기능성 속옷을 취급하는 회사였습니다. 예, 이거 여자분들이 이 사이즈가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쪽 사이즈가 아니 저는 그때 당신 전문직 개념입니다. 거기는 보니까요 A, B, C, D, E, F 끝까지 있고요. 밑가슴 둘레가 65, 70, 75, 85, 80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많다는 거는 제가 많이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무자본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해야 된대. 그래서 시간 투자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좁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만 할 수 없고 육지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여기를 육지라고 얘기합니다. 육지로 올라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최소 100번을 타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대로 실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간절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걸 그대로 실천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은 없어지는데 마일리지는 올라가더라고요. 비행기 마일리지는. 그래서 시간이 막 흘러가지고요, 나는 진짜 부지런히 뛰면서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한 멘트를 던지더라고요. 아이 분유값이 없답니다. 제가 애가 셋입니다. 딸, 아들, 딸. 근데 이 마지막 딸이 언제 만든 딸이냐면 네트워크를 만나서 만든 딸입니다. 예, 네트워크 베이비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둘 있을 때부터 제가 걱정을 했잖아요.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많으면 사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둘 낳은 것도 요즘은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 낳았으니까 별 문제 없잖아요. 안 날 거였는데 와이프랑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날까 말까? 근데 결론이 났어요. 이제 내가 큰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얘를 낳아도 충분하다. 결론이 돼서 낳습니다. 근데요, 그의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요 무자본의 무점포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시작할 때는 무자본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제가 시작할 때 2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여자 기능성 속옷이 아까처럼 너무 사이즈가 다양하니까요, 한 번씩 입혀보려고만 해도 사이즈별로 사면 2천만 원이 들어가요. 가방 하나가요, 백 있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백 하나가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카드로 샀습니다. 카드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카드 7개를 돌렸어요. 7개를 돌려막게 했는데, 그 7개가 마지막에 막혔을 때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뒤도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가다가 와이프의 그 한마디에 뒤를 돌아봤더니, 나는 죽도록 열심히 뛰고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경비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오니까 카드로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입장에서 돈이 안 들어오고 경비는 많이 쓰고 생활비 쓰다 보니까 카드 7개가 막히는 게 당연한 건데, 나는 당연히 벌 거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 아이 분유값이 없으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근데 웃긴 건요, 그런 일이 발생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할 때쯤 또 다른 정보가 오더라고요. 분유값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정보가 왔어요. 무슨 정보가 왔냐면요, 통신. 핸드폰 있죠, 핸드폰. 제가 분명히 분유값을 걱정을 하면서 이제 내 거 7개 막히고 나서 이제 와이프 거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카드를 만들기 시작할 때 바로 통신 정보가 딱 와가지고요, 그 카드 또 와이프 만든 카드 7개 가지고 한두 개는 아이 분유값부터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거 가지고 통신 다단계 센터를 제가 차렸습니다. 왜 통신 다단계 센터를 차렸냐면요, 그 물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힘들게 했지만 내가 돈이 안 됐지만 그 통신은 들어봤더니요, 쉬워도 너무 쉽게 보였어요. 그래서 센터를 차렸는데, 물류할 때는 그래도요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래도 100만 원 단위까지도 벌어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이지만. 근데요 통신은요 통신은 15만 원인가 23만 원인가 해가지고 2번인가 받고 끝이었어요. 이론하고 현실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통신 끝나고 나서는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여행 다단계, 쇼핑몰 다단계, 복권 다단계, 하여튼 책 크기 다단계 안 해본 거 없이 다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이제 말아먹을 만큼 처절하게 망가졌었기 때문에 끝이 없잖아요. 그렇게 끝이 없이 돌다가 마지막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펀드 다단계로 해가지고 아예 아작이 났습니다. 처절하게 망가졌어요. 처절하게 망가졌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있는 거라고는 애가 둘이었다가 셋이 늘어난 거 그거 하나 나아졌어요. 나머지는 처절하게 망가졌어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죽으려고 했더니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찾은 게요, 그 다단계 베이비 있죠, 막둥이를 갖고 저는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대리운전부터, 그 다음에 노가다도 뛰고 과일차도 운전하고 택시도 한 3, 4일 운전해보고 안 해본 거 없이 막 뛰었어요. 이것저것 뛰다가요, 마지막에 만난 게 보험회사를 만났습니다. 보험회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뛸 때쯤 바로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저는 기적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험을 안 할 때 애터미 정보가 왔으면 전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물류, 통신, 펀드까지 다 한 거잖아요. 다 했죠. 그러면 다단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실제로 다단계 하면서 돈 벌었다는 인간 꼴을 못 봤습니다. 혹시나 우리 사장님들 중에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분 보면요, 그분은 천연 기념물입니다. 거의 없어요. 아니, 있기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 보면 그런 정보는 있어요. 하지만 내 주위에 아예 없었습니다. 나한테도 번다고 했던 분들 아무도 없어요. 버는 게요, 2년 3년 이상 유지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걸 알고 있는 제가 또 비슷한 정보가 왔는데 제가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들 보고 항상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저 사기꾼들 이랬습니다. 왜? 나도 중간에 사기를 쳤었거든요. 어떤 사기를 쳤냐면요, 돈도 못 벌면서 돈 번다고 뻥 치면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거 사기입니다. 별말 다 해봐야 보상 플랜상에서 실제 돈을 번다고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돈을 버는 사람이 진짜로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던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정보가 왔을 때 저는 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들어야 돼요? 예,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보험 고객입니다. 고객.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봐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넉 달 동안요, 들으라 그러면 들으면서 욜로 듣고 욜로 넘기고, 그러면서 그분한테선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7년 넘게 물류통신 펀드 다 해봤는데 절대로 돈 못 법니다 하는데 그분이요, 그래도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사실은 안 했습니다. 왜? 들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널리다 보니까. 그래서 안 들었는데요, 넉 달쯤 그렇게 하다가요, 마지막에 멋지게 저한테 선물을 하나 날리더라고요. 너한텐 더 이상 안 할게. 대신요, 화장품 3세트만 사달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서는요, 다행이다, 이제 끝났구나 싶어가지고요, 3세트를 샀습니다. 3세트를 샀는데 그 3세트를 저는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이제 홀가분해졌잖아요. 더 이상 들어도 안 들어도 되니까 상태인데, 사람이 심리가 참 묘해요. 집에서 그 3세트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와이프가 사실은 화장품을 안 씁니다. 아예 이제야 쓰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그 속옷 다단계 할 때도 거기도 화장품이 있었거든요. 화장품 자체를 와이프가 안 써요. 그러니까 이뻐지기를 거의 포기한 친구였어요. 진짜로 진짜 안 쓰는데, 근데요, 웃으시겠지만요, 우리 와이프가요, 요즘은요, 자기가 화장품 안 쓴 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기가 화장품을 안 썼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래요. 왜냐하면 그 화장품 3세트를 안 쓰니까 내가 볼 때마다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3세트 중에 한 세트를, 제가 배드민턴을 칩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할 때 배드민턴 치는
학교 선생님한테 하나를 딱 얘기를 했더니요, 처음에는요 막 안 사고 싶은 느낌이야. 왜? 자기가 지금 모공크림 하나에 12만 원짜리 쓰고 화장품 풀세트가 60만 원짜리 쓴대요. 근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한 세트를 가져가서 썼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이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3, 4일 지나면서 본인이 느낄 정도가 됐고요. 또 본인보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요,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지냐고, 모공이 다 들어가고 뭐 보톡스 맞은 것 같고 요런 말을 들으면서 그분 자신이요 웃긴 것처럼 저한테 사람을 막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총 12개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애터미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하면 절대 안 되지. 근데 그 12세트를 소개받으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는요 화장품 한 세트를 넘기면 7만 원 정도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개가 나오니까 계속 7만 원씩 주니까 나는 안 해야 될 건데 이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난 네트워크를 알잖아요. 네트워크는 사람을 잘 세뇌를 시키고 교육을 잘해가지고요, 그걸 잘 꼬셔가지고 가가지고 나처럼 한 방에 2천만 원 딱 치면 직급 딱 올라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요, 화장품 그 한 세트 한 세트가 사람을 연결시켜주면서 계속 소개가 나오니까 내가 이게 뭔가 놓친 게 있지 않나, 이 애텀이라는 데서 뭔가 알아보지 않으면 뭔가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저희 지금 이제 스폰서시고 이제 본부장님이신데 그분 보고 이거 제대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가야 된답니다. 제가 교육을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류통신 뻔다 하면서요 허구한 날 교육만 갔습니다. 근데 또 교육 가야 된대. 가봐야 그게 그거지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래, 다르대. 그분이 다르지 내가 볼 때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말고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얘기해줘라. 가봐야 교육 그게 아니냐 했더니 안 된대. 절대로 거기 안 가면 제대로 알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요 그 의심 때문에 석세스 아카데미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뭐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 나는 돈만 벌면 대체 나는 느낌을 갖고 살았는데 거기서는 보니까 균형 잡힌 삶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바로 좋은 물건을 싸게 만약에 판다면, 그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은요 품질이 좋을지는 몰라도 가격 자체가 전부 비쌌습니다. 이유를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잠깐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건데 비쌌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로 좋고 진짜로 싸기만 하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만약에요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생필품이 진짜 좋으면서 진짜 싸다면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정답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모든 소비자가 쓸 수가 있다면 나는 일하기가 너무너무 쉽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밤이 아니었다면요 비행기만 뜨면 바로 날아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밤이고 비행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듣고 바로 날아와서 집으로 오자마자 저희 와이프하고 어머니한테 바로 선포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해 볼게. 그런 얘기 들으시면 우리 계신 여기 여자분들, 우리 여자 사장님들 많이 계신데 뭐라고 말할까요? 예. 근데 저희 와이프는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들어눕더라고요. 3일을 들어눕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완벽하게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좋고 싸다면, 만약에 내가 이걸 못하면요 진짜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어머님한테 얘기했더니 시작해보래요. 알았다고. 너 마지막 소환인데 하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는요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뭐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음까지 가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진짜로 제가 확신한 대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서요 화장품 자체가요 소개가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나가더라고요. 시간 아래 내가 노력 투자 열정은 있으니까요 제가 있는 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 열정을 갖고 왔더니 저는 화장품을요 제가 남자인 전데도요 양쪽에 하나는 데몬 거 하나는 새 거 들고요 엄청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더니 화장품이 잘 나갑니다. 어떨 때는요 선크림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하루에 10개씩도 막 전달하고 왔어요.
여자분들이요, 남자가 화장품 하니까 더 잘 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손을 딱 잡으면요, 뭐라고 하냐면 왜 자꾸 손 잡냐고 이러면서요, 빼면서 이렇게 줘요. 그냥 그러면 손에다가 제가 데몬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느낌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이런 여름일 때는요, 어쩌면 좋냐면 선크림 같은 거 불러가지고 물을 쫙 뿌려보면요, 탁 튕겨져 나가요. 해수욕장 가면요, 그런 것도 참 좋더라고. 여하튼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제품은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제품은 나가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요. 사람이. 왜 그러냐면요, 제가 물류, 통신, 펀드까지 하면서 뭐 했어요? 다 날려먹었죠.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그 좁은 동네에서 돈 번다, 돈 번다, 돈 번다, 돈 번다 전부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물건은 좋으니까 싸니까 써줄 텐데 사업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도 오지 말래. 그러니까 계속 쫓아만 다닌 거예요. 물건 팔아서 조금 돈이 되지만 제가 그거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그렇게 말아먹고 지금 뭐 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아예 믿어주지를 않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또 쌓이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저보고 야, 너 3개월만 있다 또 얘기해라. 왜? 3개월 되면 또 다른 거 갖고 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나는 이게 꼭 성공할 수 있는데 제주도라는 이 환경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나 안 되겠다. 내가 나중에 봄이 되면, 그때가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서 겨울이 돼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봄이 되면, 겨울에 가면 잘못하다가 길거리에서 제가 노숙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봄이 되면 간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진짜로 이제 육지로 나오려고 마음을 막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전화 한 통화가 오더라고요. 김해에서 보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제가 전화를 바꿨는데도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전화가 딱 오는 순간 저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간절했으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다 깎아먹고 그냥 화장품 하나만 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또 다단계 시작했냐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다단계고 10단계고 필요 없고 진짜 화장품이 싸고 좋으니까 한 번만 써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보내봐라. 그 보내봐라가 저는 와봐라 소리로 듣고 바로 날라왔어요. 사람을 너무 간절하게 찾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요,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말고 화장품을 써봐야 내가 뭐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려와서 화장품을 보냈더니, 근데 이걸 써봤더니 너무 괜찮다고, 그러면 네가 보내주면 자기가 부업으로라도 소개를 하겠다고. 그 소리에 제가 바로 와서 그때부터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를 후원해 줄 거면 사업을 조금 알아볼 거고 제대로 해볼 거고, 후원 안 해줄 거면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그 여관을 빌려가지고요, 돈이 없으니까 여관을 빌려서 석 달 동안만 후원하고 가려고 했더니 석 달 할 거면 내려가래. 자기 그냥 소비자 하면서 소개만 좀 시켜주겠대. 그래서 제가 1년을 계약을 한 게 원룸 100만 원에 28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고 왜 사람이 없으니까 소개받고 나간 게 1년을 딱 진행을 했더니요, 6개월 정도 진행했을 때 200만 원대가 돌파되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소개만 하는 거예요. 소개만 받는 거예요. 계속 소개받다 보니 제품이 팔려져 나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계속 소비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늘어가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400만 원대를 돌파하더라고요, 월소득이. 2년 딱 되니까 800, 2년 반이 되니까 1000만 원, 그 다음에 3년 차부터 10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2000만 원이 훨씬 넘어서요, 작년 제 연봉이 2억 5100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그러면요, 왜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뛰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열정 있고 돈 번다고 해서 그렇게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 왜 애터미는 그렇게 죽도록 안 했지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판단한 부분은요, 진짜 단순했습니다. 진짜 단순했어요. 제가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했던 일들이. 그래서 저 자신을 잠깐 되돌아봤더니요, 제가 했던 일들이 성공을 못했던 이유, 그리고 애터미에서는 성공한 이유가 제 자신한테 나오더라고요. 저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란 게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 왔더니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돈 버는 게 성공입니다. 근데 이 성공인데, 이 성공을 하기 위한 밖에서의 조건들이 많아요.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공하려면 누구는 성공하기 좋겠다. 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 개념인데, 이 능력이 어떤 게 있냐면요, 학벌이 좋든 돈이 많든
또 어떤 게 있나요? 권력이 있든 인맥이 있든 비주얼이 좋든, 그쵸? 막 쌓인 게 많습니다. 저는요, 잘생기고 키 큰 사람들 보면 많이 쌓여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 잘생긴 사람 있으면. 여하튼 비주얼이 있든 이런 것들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됩니다. 제가 있던 직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학벌이 좋거나 만약에 능력이 뛰어났다면 이 안에서도 승진도 잘하고 잘을 뗐겠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승진도 거의 못 해보고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요, IMF가 터지면서 구조조정을 하니까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잘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그렇게 짓지 마십시오. 진짜 저 잘린 거 아닙니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하튼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오고 나니까 저는요, 나올 때 솔직히 진짜 나왔는데, 나와서 나는 나와도 금방 직장을 잡을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없는 거 생각은 못하고 나왔는데요, 직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을 했습니다. 자영업을 할 때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큰 자본과 경험이에요. 자영업은 기본적으로요. 근데 저는 경험은 없고 자본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은 자본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요, 이 자본은 제가 1,000만 원 정도를 대출 받고요, 그 다음에 경험은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뭘 가장 좋아했었냐면요, 자기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대부분이. 제가 뭘 좋아하냐면 책 읽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표정 보니까 안 그런 것 같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책이 책 나름인데요,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요, 판타지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무협지를 좋아하고요, 만화를 좋아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거 읽으면 막 기절하려고 그래요. 왜? 3박 4일 동안 읽는데. 여하튼 제가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것만 갖고도 충분할 수 있다고 싶어서 뭘 했냐면 파랑새라고요, 책 대여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책 대여점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했는데, 이것도 자본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진행되면서요, 나만 읽지 돈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끝장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갔냐면요, 처음 직장은 중견기업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뭘 봤냐면요, 생활지 있죠? 생활지 보면서 직장 들어갈 겁나 막 봐가지고 들어간 게 주류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주류 도매업 하는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직장의 이름도 이런 이 성공할 수 있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이제 네트워크로 온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로 왔는데, 네트워크는 내 영상 들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특별한 능력 없어도 다 벌 수 있다고 했죠. 있죠. 근데 이것도 해봤더니 이것도 능력 있는 사람만 버는 걸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 무슨 말이냐? 다른 어떤 일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보니까 똑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성공했더라고. 그 이유가 딱 나왔어요. 간단하게. 자, 유통회사입니다. 물류가 됐든 통신이 됐든 펀드가 있든 어떻든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는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회사를 통해서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회사의 목적은 뭐예요? 회사를 만든 목적은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그 다음에 사업자는요, 성공이라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띄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목적은 가장 단순합니다. 소비자의 목적은 뭐예요?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싼 걸 원합니다. 소비자. 어떻든 유통이 살려면요, 모든 근본이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네트워크는 뭐였냐?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누구 위주였냐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 위주였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설명 들어보면요, 소비자가 좋고 싼 물건을 쓴다는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뭐라고 하냐면 돈을 벌 수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요, 사업자가 돈을 벌려면, 이 유통업자도 돈을 벌려면요, 제품 자체가 어떻게 하다고요? 비싸요. 소비자는 뭐예요? 싸게 사고 싶죠. 우리가 요즘 아까 회장님도 얘기하지만 도덕적으로, 이 유통회사가 도덕적으로 가려면 뭐라고 했어요? 품질은 요즘 다 좋습니다. 그러면 뭐로 알 수 있냐면요, 가격이 싸냐 가격이 비싸냐가 도덕적인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고 대부분이 비싸게 만들어놨고 소비자는 싸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가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트워크들은요, 이 비싸게 팔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서 능력 발휘를 해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뭘 해야 되냐? 소비자 못 만드니까 뭘 만드냐면 사업자를 만들어요. 사업자가 만들어지면 뭘 해요? 소비자가 돼요. 무슨 말이냐? 제품이 진짜 비싼데 나는 절대 쓸 게 아닌데 내가 사업자가 되면 써요, 안 써요? 사업자가 돼야 쓰니까요. 사업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소비자를 못 만드니까 사업자를 만들어 버렸을 때 소비자로 전환되니까 사업자 만드는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를 만들면 뭘 해야 하냐면 교육하고 조직화 시켜야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직화도 못 시키고 교육도 못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나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러면 우리가 할 역할이 뭐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역할,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회사가 원하는 게 둘이가 똑같죠? 똑같으니까 중간에 있는 우리 사업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할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해도 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싸고 좋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써보게만 하면 됐던 거예요. 써보게만.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교육 크게 필요 없고요. 그래서요 2가지만 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딱 알고 나서 뭘 했느냐? 진짜 좋고 제품이 싸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딱 2가지다. 하나는 뭐냐? 써보게만 하자. 체험하게만 하자. 가서 구질구질하게 설명 안 하고요. 발라주고 체험시키고 발라주고 체험시키고 그것만 계속 갔었어요. 갔더니 김에 올라가지고요 6개월 동안 계속 소개받으면서 갔더니 6개월 만에 거제도에서 일할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쭉 갔더니 1년 만에 김해에서 한 사람이 추가로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등록만 했다가 집에 갔다가 카밍케어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다시 온 사람이거든요. 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루에 1000만에서 1500만 포인트가 뜹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는 지금 600에서 약 한 1000만 포인트까지 지금 매일매일 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했던 거는 이 사람들을 소개받으면서 계속 써보게 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써본 사람들 중에 괜찮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런 시스템에 집어넣는 거 하나. 그래서 2가지밖에 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애터미는요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자 73명, 저 포함해서 지금 로얄 리더스 73명인데 그분들 중에서 우리 사장님들 볼 때 진짜 대단한 사람 몇 분이나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요 마음적으로나 순수하시고 착하시고 이런 분들은 많지만 내가 볼 때 진짜 똑똑하고 막 잘났다는 사람은 솔직히 좀 죄송한 말인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 다른 곳은 전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갖고 가는 거지만 애터미는 그게 아니라 회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좋고 싸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할 역할은 그거를 알려주고 데리고 오고 2가지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저는 그렇게밖에 한 게 없습니다. 너무 단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무 단순하다고 하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 믿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제품이 양심껏 너무 싸고 좋으니까 쓰게 하는 거. 쓰신 분들 중에 좋다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 그 3가지가 다 만들어냈지 사실은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나 이런 거는요 회사가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모든 시스템을 우리 할 게 없습니다. 근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성공을 믿지를 못하는 게 더 크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벌 수 있는 돈일까요?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요 일자리도 없고 빚 문제에다 오래 사는 문제들 때문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막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뛰었다고 해서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은 뭐냐? 큰 그림은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라요 뭔가를 만나서 내가 믿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 사람들만이 갖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모든 힘든 것들을 다 회사가 다 해준 거예요. 왜? 좋은 물건을 싸게 팔게 해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좋은 물건을 준다는 자체만으로 벌써 게임상 50% 이긴 거야. 생산자한테서 엄청나게 싸게 제품을 가져와 주면 그 제품을 다시 싸게만 준다면요 우리 역할 자체는 거의 없고 체험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쓰게만 해주는데 그 역할만 해주면 되지. 내가 왜 다른 역할을 해요? 그 역할만 해주고 대다다 주면 그분들 중에서 자기 꿈이 생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나처럼 6개월 만에 하나 1년 만에 하나 나와도 나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애터미 사업 자체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애터미 하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요, 제 산하 중에서도 똑똑하고 잘났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요. 근데 와가지고요, 난 못해, 그냥 나만 쓸게,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다 올라옵니다. 제가 지금 제 파트너들도 저만 지금 저는 로얄에 올라왔지만 제 파트너들이 지금 리더스가 3명이고 원래 6명 정도가 올라와요. 리더스로 올라오는데 그분들도 보면요, 한 분 빼고는 제가 볼 때는 다 아줌마들이에요. 한 분은 요 분이 한 분이에요. 요 한 분은 좀 특별한 분입니다. 요 분은 이제 학원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숫자 계산도 잘하고요. 처음 와가지고 뭐 그 A사의 뭐 다른 정보까지 다 들었던 분인데, 제가 말했더니요, 이분은요, 제가 리크루팅을 거의 10분 만에 끝났어요. 10분 만에. 우리 동영상 있죠? 거제도 가가지고요. 거제도 가가지고 제가 이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소개 받다 보니까 거제도에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우리 비비크림하고 선크림을 중국 대련 쪽에 자기 딸 결혼할 때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거기가 딸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요거를 자기 중국에다가 보내주면 좋겠다 해서 만난 분인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사람만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자기 찜질방에서 같이 노는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잘 모른대. 근데 찜질방에만 만나면 친구고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학원 원장님이에요. 학원 원장님인데요, 이 학원 원장님이 12시까지 일하고 아침에는 가서 사우나를 하면서 12시까지 잠을 사우나에서 자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나랑 만나려고 그날만 잠을 안 잤대요. 와가지고요, 저 많이 설명 안 했어요. VOD 보여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가자마자 바로 남편분 데리고 오더라고요. 남편분 데리고 와가지고 또 똑같은 거 한 10분 설명했더니 알았대, 한번 알아보겠다 하더니 전부 전국을 다 도는 거예요. 원데이 석세스부터 시작해서요, 제주도까지 지 혼자서 간 거예요. 이분은 아니 원래 대부분 오면은 스폰서가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다 안내를 해주는데 이분은요, 본인 혼자서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커지는데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능력 있는 분들을 우리가 소비자 만들면서 찾는 거였습니다.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역할은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돼요. 소비자 만드는 것도 내가 능력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양심에서 진짜 싸고 좋다면 네가 썼으면 좋겠다, 네가 썼으면 좋겠다, 느낌이 그걸 알지. 너한테 팔아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어차피 애터미는요, 제품이 전달됐을 때 그것 가지고 바로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애터미를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내가 이익 보려고 뛰는 사람보다요, 남한테 이익을 주려고 뛰는 사람들이 빨리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당장 우리 칫솔 990원짜리 줬어요. 나한테 이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이득 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1,600원짜리 쓰던 사람이 990원에 쓰면 얼마 이득이에요? 500원 이득이잖아. 20-30%.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면서 많이 소비자 만들다 보면 그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가는데, 첫 번째로 쓰게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집어넣는 게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그 다른 다단계에 가가지고 강의 들어보면요, 제품 설명, 회사 설명, 하여튼 끝내주더라고. 끝내주면 뭐예요? 중요한 건 돈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터미는 싸고 좋은 물건이 소비자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특별한 테크닉을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사장님들이 제 경험을 통해서는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이런 형태를 취해서 이제 성공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직 완벽한 성공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사는 것까지는 됐어요. 이제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진짜 단순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이 애터미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거의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장님들도 머릿속에 상상하던 진짜 그런 그림들이 애터미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집에서도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내가 그 말했을 때 들어놓았던 저희 어머니가요, 항상 입으로 뱉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영세민이다 였어요. 영세민.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부자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 가다가 나이 드신 분들 좀 있으면요, 빵도 사다 주고, 어린애들 차 타는데 차비 못 내는 데 있으면 차비도 내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나는 부자라고 당당히 해주신 거예요. 거기다가요, 요번에 이제 우리 와이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와이프가 곰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와이프 얼굴이 완전히 살아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 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제 곰이 아니라고 이제 우기면서, 내가 집에만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있죠, 뭐야, 안마까지 다 해주고요. 안 해주는 거 없어요. 아침에는 피독 주스, 해독 주스 그런 거 다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버벅거리지만 뭐 대만도 갔다 왔지, 그다음에 일본도 2번이나 갔다 왔지, 이번 7월 달엔 또 미국도 갑니다. 미국 갈 때는 저희 아이하고도 같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던 아이들이요, 너무 얼굴이 밝아졌어요. 자기 원하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완벽히 바뀌는 것들이 누가 아닌 바로 애터미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고요. 그 애터미에서 사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애터미는 성공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요, 더 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줘야 됩니다. 이득을 주면 줄수록 내가 성공이 빨라지고요, 거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주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이렇든 저렇든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성공하실 텐데, 그 성공을 위해서 주위 분들한테 희망과 꿈을 주시면서 큰 성공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